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좀 전체적으로 그림 보는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보시면 정확히 이제 좀, 우리 아이가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가이드를 해야겠구나, 이런 좀 가이드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기본적으로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영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비교하는 게 있죠, 여러분. 제가 초기부터 라이브 방송할 때 뭘 비교를 하냐면, 우리 아이가 제가 이제 신입사원 뽑으려고 이제 면접을 볼 때 저희 회사에서 엑셀은 어느 정도 하세요? 라고 하면, 엑셀을 잘해요? 네, 잘한다고 하는 학생이 있고, 이제 입사 지원자가 있고, 저는 별로 못해요 하는 입사 지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정말 천지 차이예요. 어떤 친구는 진짜 엑셀의 기본적인 내용, 뭐 썸 정도 하고, 뭐 피벗 테이블, 예, 이 정도 해도 잘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엑셀로 프로그램도 짜고, 뭐 파이썬이나 이런 빅데이터 프로그램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보조 프로그램 아니지만 많이 활용을 할 줄 알아서 엑셀로 정말 다양한 걸 할 줄 아는데도 잘 못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친구들은 자기 주위에 엑셀로 프로그램을 짜서 막 움직이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니까 나는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한테 잘해요 못해요 라고 물어보는 기준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에서 이제 영어 선생님들 뽑으면 대부분 영어를 스스로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지원을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뭐 영어 미국 공교육의 영어 커리큘럼 개발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영어 이제 본인이 잘한다고 하셔서 해요. 근데 저희 거 개발 못해요. 왜냐면 국내에서 대학을 나와서 토플이 이제 토플도 아니고 토익의 기준으로요. 이렇게 말씀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800점만 돼도 자기가 정말 영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토플이 100점이 넘는데도 나는 영어 그렇게 잘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플이 100점이 넘으면 정말 영어를 잘하는 바이링구어의 두 언어를 다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전 영어 잘 못해요 라고 하는 경우에 보면 주변에 이제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학생들. 그런데 저 지난번에는 정말 심지어는 저희가 그 아르바이트생이 민사고를 졸업한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이제 한 몇 달 동안 와서 저희 회사에서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민사고 나온 친구가 토플 120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20을 맞은 기준, 근데 토플 120 맞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만점 맞은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그냥 책 열심히 읽고 문제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토플 120인데.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토플이 아니라 토익 한 850, 800점 정도 되는데 영어 진짜 잘한다고, 회화 잘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런 친구들 기본적으로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모르고 영어에 대해서 뭐 기본 구조나 이런 부분들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익 800점 정도면 그냥 영어 잘한다고 볼 수 없는데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보면 주위에
그 자기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있는 주변의 환경에서 나를 측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군지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좀 낮을 수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웬만큼 잘해도 잘한다고 생각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뭐 성대 경시에서 장려상 정도 맨날 받고, 장려상이나 뭐 색깔상, 예, 금상은 아니지만 은상, 동상 정도 맨날 받아도 자기가 수학 잘한다고 잘 안 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뭐 이제 저희 알버트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잘한다고 막 어디 가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막 이제 보통 해리포터 읽으면 막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해리포터 정도는 누구나 읽는다고 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별로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영어 잘한다고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막 그 매직 트리 하우스 정도 읽어도 주변에 그렇게 챕터북 읽는 친구들이 없으면 아이가 진짜 자신감 뿜뿜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영어 제일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내 주변에 어떤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내 기준이 어디에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잘한다 못한다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학부모님들도 이게 이제 영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많이 다른데, 영어를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디까지 보는 지에 따라서 영어를 어떻게 가이드해야 되는지는 정말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이제 초기에 라이브 방송이나 어느 교육에 갔을 때, 여러분은 뭐 수능 만점에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토플까지 가겠냐 이러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만점 정도 받으면 뭐 그렇게 이제 사실은 영어가 막 정말 넘사벽으로 잘하지 않아도 웬만큼 아이가 읽을 수 있고 제대로 좀 암기되고 학습 자세가 되면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받기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영어에 대한 기준을 잡았을 때 제가 쉽다라는 기준과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쉽다라는 기준은 다르겠죠.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에서 뭐 토플 만점이고 뭐 이렇게 하면 진짜 그게 그렇잖아요. 왜 초등 말고 유아 학부모님들은 막 토플 만점이 목표로 합시다. 그러면 다 와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대학도 유아 때는 다 우리 아이는 최소한 서울대 연고대 정도는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점점 초등에 가고 중등에 가고 고등에 가면서 현실에 부딪히면서 그 기준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게 대부분 이제 세상을 맞붙어서 이게 보면서 진짜 현실이 녹록치 않구나 보면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게 유아맘이 보는 세상과 그리고 고등맘이 보는 세상이 다르고, 그쵸? 아이를 점점 키우면서 보여지는 세상들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지금 뭐 지방에 있고 이 정도 되니까 뭐 안 될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가장 기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목표가 높으면 내가 하는 양도 높이면 돼요.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항상 다이어트하고 비교하는데, 내가 당장 3달 안에 3kg를 빼겠다라는 기준과 내가 3달 안에 30kg를 빼겠다 하는 기준은 뭐 먹는 양, 운동량 다 어마무시하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많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수록 빡세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막 정말 딱 조절해갖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뭐 3kg야. 내가 조금 더 움직이자 하는 정도로 하면 빠지니까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결국은 아이를 학습을 어디에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의 기준을 봤을 때 내가 어디까지 우리 아이를 키울까, 그리고 어느 기준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가이드할까에 따라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그게 가장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까지 가는데 얼마나 힘든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모르시죠. 모르고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화해서 이 월말 리포트를 드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항상 그러죠. 제가 이번에 이제 각 반에 간담회를 했어요. 11기로 오르는 분의 간담회를 했는데, 원장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안 올라요. 6개월 동안 점수가 제자리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뭘 보냐면 이 아이의 워드 카운트를 봐요.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양을 보는 거죠. 근데 워드 카운트가 목표 워드 카운트에 턱도 없이 모자른데 열심히 했대. 그러면 전 그러죠. 열심히 안 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목표 워드 카운트는 그 정도를 한 3달에서 6달, 3달 정도를 하면 레벨이 오른다는 기준이다. 근데 그 정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장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은 게, 워드 카운트 목표가 너무 높아요. 그걸 어떻게 다 읽어요? 네, 내가 할 수 있게 낮춰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할 수 있게 낮춰주면 오르지 않아요. 그 기준이라는 걸 정해놓은 거고, 그 기준은 뭐 서울에 있으나, 뭐 제주도에 있으나, 아니면 저기 울릉도에서 퍼플을 하나, 그 기준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울릉도에 있어도 토플 만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울릉도에 살아서 인터넷 선만 들어오면 어디에 있건 토플 만점까지 아이 공부시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습니다. 퍼플 커리큘럼에. 그 이유를 제가 좀 가이드를 할 건데, 제가 먼저 이제 좀 제가 그 퍼플 아카데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퍼플 아카데미가 2018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2018년 5월에 시작하고 제가 2019년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서 뭘 만들었냐면, 기본에서 어떻게 영어를 해야 되나. 저는 퍼플 아카데미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건 제가 스스로 보고 그리고 기준을 만드는 바에 따르면, 퍼플은요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퍼플에 인친 아이들의 영어 수준을 올리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퍼플은 기준을 계속 제시하면서 높이고 있어요. 2018년 5월에 처음 영어를 시작했을 때 저 또한 놀랐던 게, 의외로 아이들이 영어를 정말 못했고,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의 유아 영어 교육 현장이 무너져 있었다. 영어 유치원을 나와도 아이들이 책을 못 읽는 경우도 허다했고, 영어 유치원에서 파닉스를 배웠는데도 파닉스 음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애들도 많았다. 그게 제가 맞닥뜨린 2018년 퍼플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현실이었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 아이가, 지금 내가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 K단계가 나왔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뭔가 단계가 잘 안 나왔다, 학원을 다녔는데 지금 14기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다니는 영어 학교나 국제학교를 나오시는 분도, 국제학교에서 주투를 하는 분도 K단계가 나와서 진짜 심한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컴플레인 받을 일은 아니죠. 그 국제학교가 문제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교육의 기반 자체가, 사람들이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파닉스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하죠. 제가 파닉스가 중요하다고 라이브 방송을 2018년에 하니까 다른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어 교육 하시는 분들이 파닉스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랬어요. 파닉스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파닉스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지금은 다 하나에서 10까지 파닉스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쵸? 그때 아마 2018년에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파닉스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건 그냥 교육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굳이 그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남아있잖아요. 자료들. 그쵸?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다들 파닉스 해야 된다. 그리고 파닉스 대표 원가는 음가의 인지가 중요하고 듣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파닉스를 알아야 아이들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때처럼 영어 교육 안 시키고 문법으로 안 시키고 대부분 제대로 가는 가이드로 가려면 아이들의 읽기의 기본 과정, 학습의 기본 과정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사실 2018년, 2019년에는 이 학습의 기본을 이렇게 파닉스 교육과정 막 만들었어. 그랬더니 라이팅이 안 되네. 라이팅 교육과정 막 만들었어요. 기본 문법이나 미국 교과의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이 단계마다 하는 게 안 돼.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8년, 2019년은 진짜 영어 교육의 털을 잡고 기본으로 만들기 위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했고, 퍼플 아카데미도 그렇게 진화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진화를 하고 나니까 2020년, 2021년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자, 기초 리더스, 파닉스 하고 기초 리더스로 연습하고 이렇게 학습하세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퍼플까지 읽으면 분명히 2.0이 된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 0.6인가요? 우리 아이는 왜 0.8인가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또 막 연구했어요. 왜 그런지 연구했더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아이가 그냥 영어 발음을 전혀 뭉개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읽는데 읽는 것 자체에 너무 감동을 하셔서 그냥 막 넘어가요. 그리고 뜻도 모르는데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대충 한번 따라 읽는 것 같으면 넘어가고 다음 단계 혼자 막 올라가세요. 어떤 분은 막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애를 잡고 있어요. 다시 너 아닌 것 같아. 완벽하게 넘어가야 돼. 막 이러면서 완벽하게 공부해야 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애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르다. 어느 엄마는 너무 철두철미하고 계속 아이의 발목을 잡고 제 입만 하고 있고 다시 복습만 하고 있고, 어떤 엄마는 아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막 진도만 나가고 있고, 기본 가이드를 줘도 뭔가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줘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건 학원에 가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걸 인지하는지, 얼마나 이걸 제대로 하는지 전부 체크하면서 넘어가지 않고 대부분 그냥 진도 나가면 나가요. 진도 나가면 다음, 진도 나가면 다음. 이렇게 계속 넘어가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올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이들, 퍼플 아카데미에 들어온 아이들이 전부 다 영어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마련하자. 자, 이 정도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김재인 중에 한 사람이셨대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쵸? 영어를 이 정도는 읽어야 넘어갈 수 있다. 리딩 특공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못 넘어가게 했어요. 선생님 통해서 시험 보게 했어요. 리딩 특공대를 선생님들한테 다 올라갈 때마다 단계 테스트 보라고. 그쵸? 그리고 선생님한테 영상 내야 돼요. 못 읽으면 선생님이 안 올려주죠? 그리고 리딩을 집에서 해. 근데 어느 분은 한 10,000 워드 카운트 읽고 막 다 읽었다고 다음 레벨 넘어가고, 어느 분은 막 30만 40만 읽는데도 안 넘어가고 있어. 어디서 그렇게 1점대 책을 구해야 되는지 계속 1점대 책만 읽고 있어. 어떻게 해요? 기준을 들여야죠. 이 정도 되면 올라가다. 그래서 빅데이터 추천도서 서비스 만들고 목표 워드 카운트 만들고, 그렇게 워드 카운트 만들면서 영어를 완전 학습으로 하는 방향,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라이팅의 기준도 정확하게, 여러분 어느 온라인 과정, 어느 학원을 가보세요. 라이팅의 루블릭 표를 주는 데가 있습니까? 루블릭 표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점수가 몇 점인지, 이 아이가 5, 4, 3, 2, 1. 자, 근데 5, 4, 3, 2, 1도 다 5, 4, 3, 2, 1이 아니에요. 워드 초이스는
어느 정도의 점수. 워드 초이스가 5점, 4점, 3점, 1점. 문법에 대한 거는 5점, 4점, 3점, 1점. 어떻게 뭐 라이팅에서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를 잡아서 그거에 5점, 4점, 3점, 2점,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줘요? 아니요. 아이한테 너 잘못했어라고만 말만 하면 어떡해요? 대안을 제시해야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요? 아, 너가 지금 언어를 너무 기본으로 쓰는 것 같아. 이렇게 써봐. 원어민 선생님이 한마디 코멘트 주죠. 그래서 단계로 코멘트 주는 걸로 바꿨어요. 리딩도 아이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리고 저희가 2022년 이후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국 아이들의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나라에서 모국어가 영어인 커리큘럼을 갖고 싶어요. 커리큘럼인 학교를 갖고 싶어서 거기를 따라서 움직이고 싶어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순간 편해지고 이게 제대로면 사람들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자, 파닉스가 제대로 2018년, 2017년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파닉스가 중요하다. 나도 영어 유치원 가서 왜 파닉스를 3년이나 했더니 원장님한테 진상을 핀 엄마인데 실제 영어 교육을 해보니까 파닉스가 너무 중요했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파닉스 해야 된다고 막 했을 때 진짜 공격 많이 받았어요. 파닉스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엄마표 하시는 분이나 학위를 따신 분이나 엄청 공격했죠. 그런데 지금은 해보면은 대부분 파닉스를 해야 된다고 그런 거고, 실제로 영어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테일을 잡아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희 북퀴즈 하는 것도 공격 많이 받았어요. 근데 기준을 잡고 북퀴즈를 하면서 오르니 아이들이 제일 좋은 건 누구예요? 아이들이 그때 뭐라고 공격을 받았냐면, 아이들을 맨날 시험 본다고. 아이를 맨날 시험 봐서 아이가 힘들게 만든다. 근데 힘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왜 안 힘든 줄 아세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기준이 서 있는지 모르고 그냥 반복하는 게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서 얘의 지금 실력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고 어느 책을 읽는지 모르고 그냥 어려운 책 갖다 막 넣어주면서 읽으라고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얘가 읽는 수준을 정확히 보고 얘가 정말 우리 아이가 80% 85%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그냥 평소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으면서 천천히 단계 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그 레벨에서 제대로 읽고 갈 수 있어요. 결국은 퍼플의 방향으로 다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요즘에 그러잖아요. 여기저기에서 퍼플 따라한다. 따라와야 돼요. 왜? 퍼플이 맞히니까. 퍼플 아카데미가 맞고 우리나라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바뀌려면 퍼플 방향으로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쵸? 온라인 강의로, 라이팅 강의로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제대로 가는 게 어떻게 가는 걸까요? 퍼플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어저께 리딩 가이드 3단계 과정을 올려드렸어요. 이 리딩 가이드 3단계 과정 안 보셨죠? 제가 프리미엄이 아니라 예. 아이들이 리딩 레벨에 맞춰서 너무 많은 자, 이거 다 보셨어요? 자, 1단계 지금가를 따라 읽으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유해 레벨이야 하고 순서를 정하고 1단계는 아이가 이제 영어를 읽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 2단계는 아이가 유창성을 가지고 책에 흥미를 갖고 느껴서 읽는 과정. 그리고 3단계는 아이가 지식 독서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영어 리딩의 3단계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요. 이게 학습과 연계하면서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맞아떨어져야 되냐면 자, 맨 처음 퍼플에 들어오면 프리K K단계 하죠. 프리K K단계에서는 대표 원가 인지부터 이중모음도 인지하고 언어의 기본, 영어의 기본 학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국어의 기본 학습하는 것처럼 영어의 기본 학습을 하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는 파닉스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80, 90%가 돼요.
파닉스가 미국 교과과정을 보면 뭐 사이트 워드 뭐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대부분이 파닉스예요. 그래서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닉스나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영어를 여기에서 이제 제가 위에는 학습이고요, 밑에는 리딩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는 학습 방향을 정리를 한 거, 3단계로 나눠 정리한 거고, 밑에는 리딩 방향으로 3단계로 나눠 정리했어요. 근데 이게 학습과 리딩이 맞춰서 가야 돼요. 이게 따로 가면 절름발이가 돼요. 그래서 진짜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진짜 막 12.0 막 이렇게 리딩을 해요. 렉사일 1200, 1300이 나와요. 1200 끝까지 나오는 친구들이 맵 테스트를 보면 그 점수가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토플을 보면 80점이 안 나와요. 넥사일이 1200 정도 되면 분명히 80점 정도 나와야 되는데, IBT로 보면. 그리고 토플 주니어로 보면 만점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국어 학습 안 하고 국어 책만 읽어서 수능 국어 만점 맞을 수 있을까요? 만점 못 맞아요. 그쵸? 국어 학습 전혀 안 하고 책만 계속 읽은 아이가 수능 국어 만점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맞는다니까요? 그쵸? 왜?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 없을걸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요. 어학에도 학습이 필요해요. 그쵸? 어학에도 학습이 필요한데 그 학습을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대로 학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 단계에선 파닉스 기본 학습, 그리고 영어를 듣고 따라 읽기의 과정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게 거의 영어 유치원의 단계에서 배우는 학습이에요. 막 엄마가 그러세요. 상담 오시면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에서 G1, G2 했어요. 했어요. 책은 봤어요. 그렇지만 학습의 완성도로 퍼플하고 맞는다고 하면 프리K, K 과정까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정에서 일부 정말 손꼽는 라이팅을 하는 원을 빼고는 영어 유치원에서 라이팅을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파닉스하고 기본 음과 대표 음과 인지하면서 기본으로 아이들이 영어를 듣고 따라 읽기가 해서 문장의 구조가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퍼플에서는 이게 영어 읽고 따라 읽기가 뭐예요? 리딩 특공대예요. 리딩 특공대 과정을 같이 리딩 특공대 과정을 같이 하는 거고, 리딩 특공대 과정을 같이 해야, 자, 그렇잖아요. 국어도 학습을 하고 독서가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영어도 파닉스를 배우든 학습을 하든 독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습의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리딩만 해요. 엄마표를 하는 분들이 학원을 가도 학원에서 제대로 학습을 안 가르쳐 주니까 집에서 리딩만 해요. 그래서 진짜 독한 분들 독하다고 하잖아요. 보통 성공한 엄마표 학습 성공하면. 근데 그런 분들이 집에서 리딩만 해요. 이 친구들이 리딩만 해서 오를 수 있는 영역이 결국 어디예요? 5점대예요. 5점대까지는 오를 수 있어요. 예. 영어 읽고 따라 읽고 그리고 파닉스 하고. 그러면 퍼플에서 기본 파닉스 K단계까지 하고, 그리고 리딩 특공대 하면서 읽고 따라 읽고, 그리고 알파벳에서 2점대까지 어느 정도 올라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게 영어 유치원 나온 거예요. 영어 유치원 나온 거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과정에 뭐 학군지건 학군지가 아니건 하는 과정이 대부분 G1, G2, G3 과정까지예요. 미국에. 근데 G3 과정까지 뭐 우리는 뭐 G3를 배우네, G4를 배우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계까지 학습이 완료되려면 디테일하게 또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학원 학습은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 학습으로 이 미국의 교과 과정에 이 아카데믹한 과정을 모두 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치만 퍼플은 홈스쿨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학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학습으로 일주일에 2번, 3번 가는 것을 전부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퍼플 학습에서 일주일에 매일
리딩과 학습을 잡고 가면, 그래서 G1, G2, G3까지 완료를 하면 아이들이 아웃풋이 정말 좋은 거예요. 아웃풋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학원 3개 다니는 거다. 학원 일주일에 2번 가서 그 영어로 모든 게 다 완료될 수 없다는 걸 학원 선생님도 알아요. 근데 학원에서 학습만 오롯이 가르치면은, 시험 안 보고 학습만 가르치면 엄마들이 선택해서 오지 않아요. 정직하게 학습만 한다고 해서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내가 열심히 그거잖아요. 어느 학원은 수학의 개념만 가르쳐. 그럼 여러분 열심히 보낼 것 같죠. 요즘에 개념 중요하다고 그러고 개념만 가르치는 데 있으면 보낼 것 같죠. 안 보내요. 왜 안 보내요? 개념만 열심히 배우는데 얘가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체크가 안 돼. 그럼 보내겠어요? 되게 빨리 지쳐요, 엄마가. 엄마가 빨리 지치고 빨리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들이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영어 단어 시험을 보고 아이들한테 눈에 띄는 아웃풋을 보여주지 않으면 엄마가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학원 끊어요. 결국은 학원이 망가진 데에는 학원의 모든 잘못은 아니에요. 학원 원장님들이 전부 다 뭐 잘못하고 교육 방향이 그게 아니다 생각해서 막 돈만 밝히고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이거 그잖아요. 결국은 소비자와 공급자잖아요. 그러면 소비자의 니즈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개념만 내는 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안 보낼 거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기본적으로 타이트하게 뭔가를 잡아주지 않아요. 눈에 띄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단어라도 외워야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학습의 아웃풋을 증명하는 거예요. 학습의 아웃풋을 가장 증명하면 아이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학습의 아웃풋이 오래 가냐? 오래 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원화 모집 잘하는 원장님들이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아이들이 5세에 처음 입학을 하면 아이들한테 동시를 하나 달달 외우게 한대요. 예, 그러면 그 아이가 동시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3년 동안 원을 믿고 보낸다는 거예요. 왜? 가자마자 아웃풋이 났으니까. 예, 가자마자 아웃풋이 났으니까 믿고 보내요. 그쵸? 자, 어머니들 퍼플이 종교 같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웃풋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끼고 하는데 아웃풋이 너무 빨리 나. 우리 아이가 설마 이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 아이가 설마 이 영어를 할 수 있어? 이 영어책을 읽을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읽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 길이 맞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이 아웃풋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퍼플처럼 제대로 이거를 집에서 매일 꼼꼼하게 잡으면서 루틴을 만들면서 영어를 리딩을 하고 학습을 하면서 잡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퍼플에 오시면 맨 처음에 그러잖아요. 몇 시간을 해야 되냐? 예. 퍼플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 14기 설명회 때 Q&A 시간에도 그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퍼플 K단계에는 몇 시간, G1 단계에는 몇 시간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신 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전 솔직하잖아요, 항상. 네. 어머니께서 가고 싶은 만큼 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그냥 알파벳 떼고 기본 은가 정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30분만 하시고, 우리 아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정말 영어의 넘사벽이 되고 싶어? 그럼 2시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내가 하루에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가가 달라지는 건데, 내가 그 대신 학원 안 다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달라지는 거니, 퍼플은 커리큘럼은 정말 타이트하고 이제는 넘사벽이다. 예, 빅데이터로 전부 다 제공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잘 돼 있고, 예,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요. 진짜 2년 반, 3년 동안 미친 듯이 달려서 올해요. 저희가 영상이 어마무시하게 생겼고 내년에 더 생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얼만큼 할 수 있느냐? 왜? 그거잖아요. 마트에서 15,000원 박스를 드려요. 15,000원 박스에 가끔 그런 거 하죠. 마트에서, 이마트에서 예전에 했잖아요. 15,000원짜리 박스를 주고 그 박스에다가 당신이 담을 만큼 과자를 가져가세요. 과자를 담아가세요. 우리 미친 듯이 담잖아요. 거기다가 막 안 떨어지게.
안 떨어지는 만큼 담아라. 그러면 열심히 담죠.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귀찮아, 그냥 먹는 만큼만 담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어느 정도 욕심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학습이 어느 정도 걸려요? 저는 거기에 정답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가고 싶은 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 시간에 살을 3kg 빼고 싶은 사람과 살을 30kg 빼고 싶은 사람은 운동하는 마음가짐, 운동 시간, 양, 먹는 양 다 다르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퍼플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퍼플 아카데미의 아웃풋을 어디까지,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는 않고 욕심은 내는. 하지는 않고 욕심만 막 내는 분이 있어요. 본인은 투자를 30분을 했는데 막 2시간, 3시간 하는 친구들 부러워해.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부러워하다 못해서 뭐해요? 독하다 그러죠.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내가 못하는 거 남한테 디스하는 거는 못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러워하면 해야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해야 한다고.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탓하면서 남의 험담이 제일 쉬운 거예요, 살면서. 정말 내가 원한다 그러면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안 되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제대로 차근차근 가세요. 그렇다고 5살, 6살짜리 2시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예, 5살, 6살이 아니라 초등 학부모님들 얘기인 거고, 그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생기면 거기까지 가라는 거지, 기준도 생기지 않았는데 가면 안 되죠. 그쵸? 그리고 파닉스 기본 학습이 끝나면 어떻게 들어가요? G1, G2에서 이제 진짜 영어란 무엇인가. 예, 우리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어순이 달라서 배우기가 힘들어, 이런 얘기 하죠. 그게 결국은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어순을 익히고 영어를 접한 아이들은 이 문법의 규칙이라던가 언어의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학습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제가 가끔 보면 이 언어의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G1에서 모르다가 G2에서 독해 전략이나 언어의 규칙을 보면서 K단계에서 모르다가 G1, G2를 배우고 아이들이 학습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상승 곡선으로 갈 수 있는 모든 학습이 G1, G2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G1, G2 과정에 이 라이팅이나 기본 학습을 하면서, 그리고 라이팅도 기본적으로 내가 쓰고 싶은 글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각을 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누구한테 편지 써? 아니면 내가 누군가 뭘 소개하는 글을 써? 그러면 그걸 어려워하지 않고 쓸 줄 아는 단계까지 가는 게 G1, G2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G1, G2에서는 그 정도의 아웃풋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G1, G2까지만 해도 중학교 내신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G1, G2까지만 해도 영어의 기반 학습이 되게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뭐냐면 이때 유창성을 키우면서 워드 카운트를 늘려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때는 2점대를 통해서 이제 2점대부터 4점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이 G1, G2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2점대에서 4점대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아이가 정확히 읽어 내려가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책을 통해서 유창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3점대 시리즈로 워드 카운트도 늘려가야 되는 시기가 이 시기인 거예요. 워드 카운트도 늘려가는 시기고, 그리고 또 호호유님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계속 열심히 하신다고. 애기가 그런 것 같다. 그쵸? 누구예요? 아이 같은데 이름이 뭐예요? 엄마가 아닌 것 같고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4점대에 정독을 필요한 넌픽션 기반을 닦는 것도 2단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G1, G2 과정에서 제대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G1, G2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하면서 영어에 대한 기본 학습이 단단해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사실 2점대에서 5점대까지 다양한 독서를 할 수 있는 게 G2 레벨에서 끝나는 게 가장 베스트죠. G2에서 5점대까지 끝나면, 그리고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학습과 그 아이가 제대로 된 학습 가이드를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이 아이 G1, G2까지의 과정으로 어떻게 보면 고등 과정에 우리의 수능 대비도 이제 수능에서 공부는 필요하겠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에서 그런 정도까지도 수능을 읽고 푸는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읽고 푸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2단계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프리K K 과정 그리고 G1, G2 과정에서 이 정도의 학습 과정이 돼요. 이게 그러면 토탈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프리K부터 올라오면 4년인데 프리K부터 올라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그 전에 영어 인지가 좀 늦췄던 친구들은 여기까지 끝나는데 보통 한 4, 5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4, 5년 정도 되면 중학교에서도 영어 공부를 막 이렇게 외우는 걸로 막 하루 종일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몇 번 보면 외워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영어 학습의 가이드를 잡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레벨까지 하면 전부 내가 내가 보는 기준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위에 그거보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 레벨 정도 되면 우리 아이는 이제 영어 좀 하는 것 같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4, 5점대 되면서 중간에 영어를 우리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학원가 됐대. 수학을 좀 해야겠어. 막 이러면서 퍼플을 그만두신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사실은 조금만 하면 그리고 놓지 않으면 갈 수 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이번 기수 14기에서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14기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학을 달려야 되니까 영어는 퍼플로 할래.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을 달려야 되니까 영어는 퍼플로 할래. 이 뜻은 내가 영어 학원에 막 올인해서 다니지 않아도 타이트하고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집에서 시간을 조정하면서 퍼플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14기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퍼플의 커리큘럼이 인정을 받은 거고 퍼플의 커리큘럼이 인정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영어 학원 안 다녀도 영어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믿음, 신뢰를 퍼플이 받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퍼플을 하면서 제대로 된 영어 학습을 가이드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학원 하나 안 다니는 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진짜 편해요. 영어 학원을 초등학교 때 하나를 떼놓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초등 때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시간 맞추기예요. 자, 영어 학원도 다니고 수학 학원도 다니고 논술 학원도 다녀.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반은 여기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수학하고 영어하고 충돌되면 어떡해요? 하나 포기해야 돼요. 그쵸? 하나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퍼플을 하시는 분들은 뭘 수학을 바꾸나 뭐 하나? 그냥 하죠. 왜냐면 내가 시간 낚이면 내가 뭐 영어학원 2시에 가면 아니 수학학원 2시에 가면 영어는 4시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4시에 가면 수학을 4시에 가면 영어는 2시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원 스케줄 맞출 필요 없이 타이트하게 집에서 계획표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레벨까지 가는 데가 어떻게 보면 4점에서 5점대까지 가는 이 레벨 2점에서 5점대까지의 레벨 구간을 채워지면 요 위에 레벨은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퍼플에서 최근에 이 유엔 레벨을 위해서 이게 결국은 토플 주니어 만점을 맞고 토플의 점수 100점, 120점까지 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3, 4년이 걸려요. 근데 그 3, 4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프리케이신 분들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아이가 G1, G2 정도만 돼도 이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딱 계획이 세워질 거예요. 왜? 자, 4, 5점대 됐어요. 학원 가도요. 그때부터 배우는 거 별로 없어요. 거기서 뭔가 올리려면 진짜 제대로 된 학습해야 돼. 꼭 어느 거와 같냐면 수학의 심화가 안 되는. 예. 수학의 심화는 개념을 제대로 아이가 이해했을 때 심화를 풀 수 있어요. 심화를 풀고 다음에 풀면 또 틀려. 그리고 심화를 풀고 또 다음에 또 오답 처리를 해서 또 풀면 또 틀려. 이런 게 반복되는 게 개념이 안 잡혀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퍼플이 그 영역까지 잡는 데가 이 레벨이고 G에서 그 G2까지 있고 G2에서 G3를 갈 때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최소한 이제 SR 점수보다는 SR 점수는 하도 튀니까 저희가 기준으로 안 잡고 넥사일이 800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넥사일도 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딩 레벨로 정독을 정확히 측정하긴 힘들어서 맵 테스트 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학습 측정이 필요해요. 저희 IXL 테스트도 보고. 그래서 리딩 레벨로 정확히 정독을 측정하기 어렵고 학습에 대한 측정을 정확히 해서 5점대 이상 학습과 병행해서 오르기 힘든 구간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 구간에 아이들한테 정독을 가르치고 실제로 이 정독을 가르쳐서 아이가 뭐 일주일에 2권을 읽건 일주일에 1권을 읽더라도 넥사일 1000 밑으로 안 떨어져요. 1200, 1300 유지해요. 그럼 1200, 1300 유지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영어의 이제 위에 하이레벨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하이레벨 스킬이 뭐예요? 넌픽션 라이팅이나 에세이 리포트 쓰기. 자기의 오피니언을 넣은 에세이 리포트 쓰기. 근데 여기는 100% 티처 피드백이 매우 중요해요. 정말 제대로 된 티처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라이팅은 미국의 그 공교육의 기준이 있어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이 아이가 근데 정말 미세하게 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티처한테 피드백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 레벨 렉사일이 800 정도 넘어가면 제가 이제 5점 넘으면 보케블러리 학습하라고 그러잖아요. 보케블러리 이게 보케블러리가 한글 뜻 외우는 게 아니라 보케블러리를 가지고 뭐 어원을 안다던가 뭐 라틴어 어원도 공부를 하고 접두사 전미어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보케블러리의 유의어, 다이어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화학습을 하는 거예요. 어휘 심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케블러리 심화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디베이팅 토론학습이 들어가야 돼요. 오피니언을 갖고 바로바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이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디베이팅 토론학습까지 가려고 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티처의 수준인 거예요. 티처가 거기까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 수준과 거기에 덧불어서 정독이 정확히 돼야 돼요. 한 뭐 만카운트 정도 되는 히스토리 픽션이나 아니면 인물. 제가 어저께 이제 희서이가 알버트가 시간이 좀 남았어요. 2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마크 트웨인이 1800년도에 쓴 자서전을 주면서 제가 읽으라고 그랬어요. 렉사일이 1030이었어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조그만한 책을 주면서 읽으라고 하니까 이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1800년대 마크 트웨인이 직접 쓴 말인 책인데 1800년대 어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마크 트웨인이라 정말 그 문장이 현학적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내가 2시간 만에 어떻게 읽으라는 거냐. 14,000 워드 카운트였거든요. 이런 건 5시간은 걸린다. 그래서 지금은 이 책을 바꿔줘야 된다. 내가 다음에 읽겠다. 뭐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막 따지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그쵸? 예, 1800년대에 영어도 달랐어요. 왜 그 누베리 수상작들 보면 막 예전 중세시대 언어들 나온 게 있어요. 중세시대 언어들 나온 건 아이들이 실제로 읽어내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세시대 언어들 나온 책들은 보통 만카운트가 아이가 뭐 2시간에 읽는다고 하면 그 책은 6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6시간 정도까지도 아이가 그 읽어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정확히 읽고 또 퍼플은 뭐예요? 퀴즈 보잖아요. 퀴즈 보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를 가이드해서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아이들이 SR 점수나 렉사일 점수도 돼야 되고 지식 독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 내용이 서머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가면 아이비리그 아이들은 정말 두꺼운 전공서를 이게 2번 읽을 시간이 없어요. 한 번 읽으면서 내용을 서머리해서 에세이를 내거나 뭔가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독서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같은 가장 1등인 그런 고등학교에서 매일 아침에 책을 읽고 그 책에 에세이를 쓰는 거를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로 두뇌를 개발해 놓는 거예요. 책을 단시간에 집중해서 읽는데 책의 내용을 놓치지 않고 에세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억하는 얼마나 머리가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진짜 좋아지겠죠. 그리고 얼마나 논리정연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레벨까지 아이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벨이 되면 토플이 만점이 나와요. 그 레벨이 되면 토플이 거의 리딩에서는 만점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이제 그 1분, 3분, 2분, 3분에 내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 라이팅 기술 이런 걸 같이 넣으면 토플이 만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진짜 영어를 하면 이 친구는 뭐 국내 대학을 가나 외국 대학을 가나 외국 대학을 가도 전혀 문제 없이 뭐 아르바이트한테 리포터 안 주고 자기 힘으로 졸업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영어 실력까지 퍼플에서는 가이드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디베이팅 학습의 가장 기본으로 이번에 토플 90점 이상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니어 MUM 반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 반을 만들면서 올해 제가 2022년 1월 달에 출범을 하려고 12월 달에 지금 샘플 반 하나를 움직여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022년부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어 교육을 하는 영어 교육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나라에서 온라인 영어 교육으로 제대로 된 가이드를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그게 퍼플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대로 이렇게 해서 영어 점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거죠. 실제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영어에서 얼마나 근데 제가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싫어하겠죠.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해? 다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리포트 당장 희성이만 봐도 숙제를 맨날 제가 해라 하면은 입이 달아야 하거든요. 제 아들이라고 뭐 다르겠어요? 예. 아직은 잔소리를 먹고 축제를 하는 나이랍니다. 예. 잔소리를 100번쯤 해야 조금씩 움직이는 나이인데 이 숙제는 딱 보더니 자기가 그냥 하더라고.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너무 수업 시간이 기대된대요. 왜? 본인이 서칭을 해요. UN에서 자료를 서칭을 하고 CNN에서 관련 뉴스를 서칭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오피니언을 넣어서 그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발표문을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나라의 기조는 동성애 찬성이야. 동성애 결혼도 찬성이야. 그러면 찬성 쪽에서 써야 돼요. 그러면 왜 그 나라가 찬성을 하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가 인정이 됐는지가 그런 뉴스를 전부 조사를 하겠죠. 그러면서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뿐더러 사고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사고가 넓어지면서 결국 뭐예요?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미래 인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역지사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사고를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미래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역지사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저 입장에선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그 레벨에서 유연하게 사고를 키워가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고교 학점제 내용을 쭉 조사를 하면서 해외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아이가 내가 전공 심화를 하면서도 사고를 키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나의 정말 생각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찬성의 입장을 들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경우로서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디베이팅이 사고를 키우는 건 결국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이가 생각이 커야 되고 인풋이 많아야 돼요. 그 인풋이 많은 게 퍼플에서는 어떻게 가이드가 돼요? 이 과정에서 가이드가 돼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책으로 너무너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원서들을 정말 많이 읽는 거예요. 퍼플에서. 원서를 많이 읽는 건 결국은 독서를 많이 하는 거고 그 많은 독서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나만의 생각을 제대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예. 여러분 스피킹은 어떻게 해요? 그냥 저기 인사하는 게 스피킹이에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스피킹은 나의 생각을 어디에서든 영어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요약으로 길지 않게. 뭐 1분, 2분, 3분으로 정확히 너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스피킹이에요. 그냥 뭐 영화나 따라하고 그리고 뭐 기본 일상에서 말하는 대화하는 게 스피킹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스피킹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환경으로 이제 세계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줌. 예. 줌 미국 거예요. 그쵸? 모든 프로그램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왔어요. 그렇게 해외에서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에서 쓰고 있는 광고 어딨다. 저희 이번에 14기 모집하면서 광고 인스타 했어요.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로 나가요. 그쵸? 세계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세계 속에서 결국은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면 인재가 나와야 되고 그런 인재는 영어는 필수예요. 영어 어느 정도로 필수해요? 이 정도로 필수해요. 어줍지 않게 5점대 맞아서 리더스 정도 읽는데 나 영어 잘 됐다 그만두고 아 우리 아이는 이제 그만해도 돼? 수학해야 돼? 아니에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짧은 소견으로 미래세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이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눈을 키우면 아이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자기 시간을 자기가 조절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제대로 아이를 위해서 멀리 높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고교 학점제에서 아이들이 정말 저는 초등학교 때 전공 심화 독서가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정말 전문가로 될수록 대학 가기 쉬워질 거라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갖춰야 될 소양을 정말 잘 갖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절대로 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뭐 만화가가 된다고 해도 밀어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느 분야에 최선으로 할 수 있는지 저 아시는 분이 저희 이제 제가 예전에 라방에서 몇 번 말한 적이 있는데 저희 남편 지인분이 회사 지인분이 아이가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영어는 잘했죠. 영어는 잘했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국제미술대회에 나간 거예요. 국제미술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타고 장학금으로 하버드를 갔어요. 어디 장학금으로 갔냐면 도요타 자동차의 장학금으로. 무슨 뜻이냐면 도요타 자동차가 유명하잖아요. 디자인으로 그 회사에서 대주는 장학금으로 하버드를 가고 그 대신 하버드를 졸업하고 나서는 일정 부분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이 친구의 옵션이에요. 길은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결국은 눈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 아이가, 그런데 그 실력이 됐을 때 영어 못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영어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길이 서울에, 이 우리나라 지금 내 앞에만 있어요. 눈을 크게 뜨세요. 그쵸? 방탄소년단의 RM이 없다면 오늘날의 방탄소년단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하는 멤버 하나가 방탄소년단을 끌고 세계로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영어 못하면 그냥 그거 끝인 거예요. 그쵸? RM이 있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있는 거예요. 영어는 우리 아이한테 날개를 달라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뭔가 만화가가 되거나, 자, 만화가가 돼도 만화로 그거를 유튜브에 계속 올려봐요. 한국어로 안 올리고. 한국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갈 수 있어요. 웹툰 작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은 전부 다 영어 잘하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로? 아카데믹하게. 이 정도는 잘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영어를 하려는데 그걸 홈스쿨로 가능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제 퍼플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뭐 엄마 편이 무슨 소리.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항상 2017년부터 나방을 하면서 2018년에 퍼플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데는 없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저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퍼플이 끊임없이 진화를 했어요. 진짜 1, 2, 3, 4기 분이 다시 지금 퍼플에 들어오면 이게 퍼플 아카데미인지 모를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쵸? 예, 모를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뭐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리딩 가이드, 월말 리포트 다 달라졌어요. 그때하고는 완전 다른 시스템이에요. 단 몇 년에? 단 만 3, 4년에. 지금 뭐 저희 만 4년이 안 됐어요. 이 정도로 퍼플이 진화를 했고 아마 내년에는 더 진화를 할 겁니다. 커리큘럼이 전부 다 오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이 아이들을 집에서 충분히 홈스쿨로도 가능을 해도 우리 아이가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절어가면서 자, 일주일에 2번 온라인으로 미국 현지 정말 실력 있는 원어민들 강의 들으면서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시간을 조절하는 거죠. 일주일에 2번만, 사실 영어 학원 일주일에 2번 간다고 3번 간다고 하더라도 원어민한테 핵심으로 2시간 수업받기 힘들어요. 그쵸? 정말 핵심적인 수업 2시간 받고 거기에 학습하고 보조적으로, 문법은 보조로 배우면 돼요. 영상으로 배우면 돼요. 자, 보조학습으로 필요한 건 영상으로 배우고 그리고 제대로 된 영어 학습 2시간 하고 이렇게 퍼플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강의 들을 수 있고 보조 영상 다 들을 수 있고 미국 교과 과정 내가 집에서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따라갈 수 있어요. 계획도 세워드리죠. 그리고 리딩 가이드도 해드려요. 매일 아이가 읽는 책에 따라서 어렵다 쉽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전부 할 수 있어요. 단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아셔야 돼요.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합니까? 옆에 까만 백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안 보고 다녀요. 사촌 언니가 나 이거 질렸는데 너 가질래? 그래요. 근데 까만 백이야. 아니 싫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샤넬이었네? 언니 샤넬이라고 진즉에 얘기하지. 이미 다른 사람한테 갔어. 이거예요. 그쵸? 저는 지금 퍼플을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퍼플을 자세히 보지 않고 내가 해봤는데 그거 별로였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예, 돌아오셔서 보세요. 다른 분들 후기 보세요. 그리고 지금 퍼플을 시작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시면 우리 아이의 영어는 정말 평생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예. 되셨어요?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죠. 네. 맞아요. 제대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발 도중에 유보하신 분들 이제 하세요. 내가 힘들어서
핑계예요. 아이한테 습관을 만들어 주시라니까요. 아이가 습관을 만들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될 듯 하는데 거기서 맨날 그만둬서 제자리이신 분들. 될 듯 하는데 제자리이면 안 된다고요. 인증 타임 할 겁니다. 우리 사람언니 고마워요. 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인증 타임을 할 건데 이벤트예요. 자, 이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퍼플 아카데미의 요 이벤트. 자, 인증하세요. 인증 찍으세요. 예, 찍어서 오늘 강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퍼플을 하겠다. 퍼플은 이런 게 좋아. 자, 첫 번째 1번. 나는 어떻게 퍼플을 할 거야? 2번. 퍼플 이렇게 좋아. 2개 피드에 올려서 인증 사진하고 같이 올려주세요. 예, 인증. 그러면 스티커 보내드릴게요. 새로운 스티커인데 진짜 이쁘죠? 예, 인증하세요. 예, 인증하세요. 찍으셨어요? 아, 빨리 찍으세요. 예, 찍으세요. 이 스티커 다 보내드리려고요. 오늘 1200분 듣고 계시는데 다 하시면 더 좋죠. 예, 1번 나는 앞으로 퍼플 이렇게 할 거야. 2번 퍼플 이래서 강추해. 예, 2가지. 그만 멈춰 있으면요. 언제까지 멈춰 있어요. 2022년 같이 시작합시다. 예, 멈춰 있는 분들 지금 라방 몰래 듣고 있으신 분들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퍼플 안에서 예, 수업도 하시고 다시 한번 재도약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증 다 되셨어요? 네, 그쵸? 예, 해시태그 2022 퍼플 아카데미. 예, 2022 퍼플 아카데미로 하세요. 예, 2022 퍼플 아카데미로 필수 해시태그 넣으셔서 예. 이른이도 오늘 이른이도 달릴 거예요? 예, 달리세요. 이른이 너무너무 잘하는데 달리세요. 예. 아까 애기가 말한 것 같은데 제가 댓글을 못 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증 다 사진 찍으셨어요? 네, 맞아요. 정리 잘해주세요. 역시 정리의 여왕들, 우리 스마트한 퍼플맘 분들. 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쵸? 예. 그죠? 이제 저는 뭐 코로나건 아니건 사실 저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되겠다. 그리고 뭐 아이가 영어 때문에 힘들겠다. 뭐 국내 입시 영어 학원 보내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국내 입시 영어도 지금 저희가 올해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퍼플 안에서 영어는 걱정 없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화하고 많이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레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마 한 5.0 정도 된 친구들이 이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의 2, 3년이 걸려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오셔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학습 안 하고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그만 노시고 돌아오세요. 너무 놀아요. 책만 읽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책만 읽어도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예, 스티커 이뻐요. 그러니까 꼭 참여하세요. 예. 자, 스티커 이쁘니까 꼭 참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은 재방송으로 올려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예, 재방송 올려드릴게요. 들으시고 다시 예,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예. 아니, 이 표를 왜 이렇게 제가 예,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